오. 와우. 12% 맥스랑 진짜 비슷하네. 야, 이거 12% 맥스로 언박싱 해도 됐겠는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오늘 받아서 바로 언박싱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쁘니까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 256기가 시에라 블루입니다. 매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 나온 컬러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블루 계열을 밀고 있는 것 같아요. 퍼시픽 블루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컬러톤이 조금 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글로시한 사이드 프레임 컬러도 그에 맞게 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형태에 대한 부분 말고 CMF 디자인이라고 하는 컬러, 소재, 마감을 구성 요소로 하는 디자인이 있는데요. 애플은 진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제품군을 떠나서 정말 압도적인 CMF 디자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제품을 처음으로 박스를 뜯고 손에 딱 들었을 때, 그리고 실제 눈으로 봤을 때의 그 감동은 매년 디자인이 뭐 어떻게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항상 감탄스럽죠. 12 프로 맥스와 나란히 두고 오른쪽 측면을 보면 동일한 위치에 잠금 버튼이 있고요. 바로 위에 카메라 모듈 부분이 예상한 대로 살짝 더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영상에서 볼 때는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뭐 기존 카메라도 많이 튀어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반대쪽을 보면 버튼 레이아웃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심카드 슬롯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오른쪽 왼쪽 모두 작동해야 되는 버튼의 위치는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데 차이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하단 라이트닝 포트 그리고 스피커 홀 위치까지도 전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본체 두께가 아주 살짝 두꺼워졌는데요. 나란히 놓고 손으로 쓸어가면서 만지지 않는 이상 손에 그냥 들고서는 솔직히 구분이 힘든 수준이었어요. 무게는 13 프로 맥스가 239g, 12 프로 맥스가 225g으로 14g이 증가되었는데요. 숫자상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나란히 들어보면 생각보다 체감은 되는 수준입니다. 12 프로 맥스를 사용을 하다가 정말 손목이 나갈 것 같아서 12 미니로 바꿨고요. 지금은 메인폰으로 갤럭시 Z 플립 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게 무게가 더 늘어났다니 믿고 싶지 않아요. 올해는 리뷰용으로 테스트하는 거 아니면 제가 메인으로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미니 배터리 테스트를 좀 해보고 1년간 어떤 아이폰을 들고 다닐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켜보면 처음으로 줄어든 노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원래 이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막상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나란히 두고 보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노치가 줄어들면서 셀피 카메라의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스와브 스피커의 위치도 노치 중앙에 있다가 거의 베젤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셀피 카메라와 트루 뎁스가 언더 디스플레이 혹은 펀치홀 형태로 바뀌게 되었을 때도 현재의 스와브 스피커 위치는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많은 유저들이 기대했던 프로모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주사율이 최대 120Hz 그리고 최소 10Hz까지 필요에 따라 적응형으로 주사율을 조절하는데요. 이건 무조건 좋아요. 용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페이지만 넘기고 스크롤만 해도 느낌이 다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이미 쓰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아직 프로모션을 사용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지 않아도 뭔가 더 부드럽고 손가락을 따라오는 반응이 좋은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카메라
카메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됐고요. CPU는 6코어 그리고 GPU는 5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코어 뉴럴 엔진이 뒤이어서 볼 아이폰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을 서포트하게 되죠. 그리고 램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동일하게 6GB 램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후면 카메라죠.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모듈인 와이드 센서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노이즈 억제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고 거기에 센서 시프트 방식의 안정화 기술이 더해져서 특히나 저조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카메라 리뷰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프로 맥스가 플레어가 너무 심했는데 이번에 카메라 모듈 코팅이 조금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망원 렌즈가 기존의 2.5배에서 3배로 좀 더 화각이 작아졌습니다. 촬영할 때 저는 망원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기본 와이드 카메라가 좀 편안한 시야각을 갖고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피사체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망원을 선호하는데요. 사진과 영상 모두 좀 더 집중력 있고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심도 표현에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최소 초점거리 10cm 내에 접사 촬영이 가능한 매크로 모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카메라 앱에서 별도의 버튼으로 매크로 모드를 호출하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를 피사체에 가까이 가져가다 보면 일정 거리 내에서 자동으로 매크로 초점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와이드 화각으로 촬영하는 중에 서서히 피사체를 가까이 접근해서 매크로 모드로 넘어가는 순간에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전환이 되면서 부자연스러운 앵글 변화가 생기게 돼요. 워낙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와이드에서 망원으로 넘어갈 때처럼 자연스럽게 두 카메라 모듈 전환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영상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울렁이는 느낌이 들게 되면 이질감이 들어서 그 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카메라 옵션에서 비디오 촬영 중에는 카메라 모듈을 자동으로 스위치하지 않는 설정을 켜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걸 켜도 사진 찍을 때는 상관없으니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결과물로 보면 확실히 재밌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됐던 그 접사 전용 카메라 모듈보다 화소나 이미지 퀄리티 모두 압도적이라서 실제로 이걸 활용한 재밌는 이미지들이 SNS에 많이 유행하지 않을까 기대도 돼요. 이번에 사진 스타일이라는 맞춤형 사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크게 톤과 따뜻함이라는 두 가지 설정값의 조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제한하는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디테일하게 숫자를 만지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진에 필터 입히고 보정할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서 나온 사진을 어떻게 보정할까? 라는 문제 이전에 아예 이미지 센서에서 어떻게 기록할까? 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기본 카메라 앱 사진이 좀 플랫한 느낌이어서 보정하기는 쉽지만 그 전에는 좀 밋밋하고 개성이 없다고 느끼기 쉬운데요. 원본 자체를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조합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후보정에서 시간을 줄이고 또 이미지 퀄리티에 큰 손상 없이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큰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인물 모드의 영상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실시간으로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서 아웃포커스 효과를 입혀주고 피사체가 인물인 경우에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렉포커스 효과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후반에서 초점 여격을 변경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건 제가 기대하는 기능으로 별도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시네마틱 모드 테스트 용도로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내부 디자인이 바뀌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 대비 2.5시간 더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배터리 테스트를 맥스와 미니 함께 해보려고 준비 중이니까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니가 문제였지 프로 맥스는 아이폰 12도 배터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삭제를 하고도 사용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벤트 볼 때만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신제품 효과라는 게 이런 거죠. 막상 박스를 까고 하나둘 이전 모델과 나란히 두고 보다 보니까 바뀐 점들이 눈에 띄면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네요. 앞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테스트를 해볼 생각인데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함께 사용해보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